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오늘 이 이야기도 사실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는 말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렌디피티라는 것은, 이것은 학술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참 이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렌디피티라는 것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을 세렌디피티 천재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령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겠다,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은 운동장, 선수들이 얼렁거리는 운동장을 근처에 서성거리거나, 안 그러면 스포츠 용구점에 뭐 가서 서성거리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세렌디피티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를 가는 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곳을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석상을 찾아간다든가, 뭐 패션 점을 찾아간다거나. 그거 도대체 저 양반이 스포츠 무슨 연구를 개발해야 될 사람이 왜 저기 가서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엉뚱한 곳에서 정말 엉뚱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새로운 상품이 개발이 돼서 히트를 했다. 그러면 참 이분은 참 대단한 기업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은 실제로 이 세 사람의 왕자가, 이 소설입니다. 이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하는 기상천외 이야기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향이 세렌디피티라는 곳인데, 그 이름을 따서 세렌디피티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뇌과학에서 특히 그 창조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렌디피티는 정말 우연의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뭔가를 창조해내는 능력을 세렌디피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이 방조제, 아산만 이 방조제를 달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한복판에는 모니멘트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산만 참 대공사는 정말 대공사였습니다. 한국의 지도가 바뀔 정도의 엄청난 공사죠. 그렇게 이제 양쪽에서 이 제방을 메어오는데, 이게 제방이 마지막 단계에 합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물살이 워낙 빠릅니다, 서해안은요. 그렇게 이 조류가 너무 빨라가지고 어떤 바위도 뭐를 하더라도 이게 서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꾸 떠내려가 버리고 자꾸 이렇게 유실이 되니까 이게 도저히 메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대의 이 머리가 다 동원이 됐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참 신화적인 정주영 회장이 나타나서 헌배를 끌어오느라, 그리고 양쪽에다가 이 배를 가라앉혀라. 여러분, 그 건설 현장의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그 아이디어도 참 기발한 아이디어이지만 더욱 놀란 것은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양반의 회장의 이야기가 참 자주 쓰는 말이 있다 그럽니다. 해봤어? 이 양반 이야기는 그래서 뭐든지 부하 직원이 뭐 좀 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는 해봤어?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참 그런 참 아주 신화적인, 저는 그날 참 굉장히 그 바람도 불고 뭐 방파제가 정말 이 물결로 덮여서 옷이 젖을 정도였지만 그 참 기념비적인 참 사연을 정말 다 읽고 그 추위에도 참 이것이 오늘의 한국을 만든
참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여기에는 참 담겨 있구나. 그래서 참 아주 고맙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산만의 참 대공사는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세렌디피티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면은 도저히 그것을 이게 소위 공법에 건축학에 또 이 토목공사의 이론대로 해서는 이건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아이디어가 이게 정말 이런 참 세계적인 역사적인 정말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양반에 대한 이야기는 뭐 참 많습니다. 저도 뭐 들은 이야기가 이 500원짜리 이 거북선 동전을 갖고 가서 배를 두 척 수주해 왔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정말 좀 세렌디피티적인 천재 아니고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현대에는 무슨 독고도 없고 뭐 조선을 만들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냥 무조건 따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참 오늘의 우리 한국을 만든 초석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여러분 이 양반은 그때 참 이 소떼를 몰고 이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서는 누구라 감히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양반 밑에 저는 뭐 그 양반을 가차히 모셔보지는 못했지만 뭐 이거 전부 다 이게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죠. 참 밑에 그 참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들도 누구도 이 양반이 그런 생각으로 이 소떼를 기르고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참 양반은 혼자 속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도 참 이것도 보면 정말 이런 세렌디피티적인 천재가 아니면은 이건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이 정말 우리 앞으로도 이 세렌디피티적인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천재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좀 합리적인 무슨 그런 것만 따져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전혀 누구도 상상도 못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정말 가져오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의 수재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세렌디피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